안녕하세요 꾸님들, 저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미니 인두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정말 작고 심플하게 생긴 녀석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협찬으로 들어온 제품인데 제가 솔직히 이 제품을 좋다고 광고 영상은 못 찍겠습니다 하고 업체 측에 말씀을 드린 제품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휴대용으로 간단하게 사용하기에는 괜찮을 법한 그런 녀석이긴 해요. 하지만 가격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가격 대비 사용할 만한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제품을 검색을 하고 있으신 분에게는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두 대, 협찬으로 받은 두 대를 오늘 영상 댓글을 남겨주신 분 두 분을 추첨을 해서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미니 인두기 같은 경우는 내부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 뒤쪽에 보시면 C타입 단자가 있는데 이 C타입으로 우리가 USB로 해서 전원을 넣어줘야지만 작동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휴대성으로 정말 괜찮지 않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이 제품을 협찬을 받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어떤 단점이냐면 우리가 보통 요즘에 나오는 초고속 충전기 있잖아요. 12V를 지원하는 C타입 충전기에만 작동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QC 단자로 연결을 하면 구동이 되기는 하는데 납이 잘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12V짜리 이 어댑터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도 지금 가정에도 하나밖에 없어요. 12V를 지원을 해주는 기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작동은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편의성이 너무 떨어져요. 가격은 너무 비싼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못 찍었던 부분이고 오늘 이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실제로 전원을 넣어줘 보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미니 인두기 외관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외관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정말 작죠. 이렇게 본체가 있고 앞쪽에 이렇게 팁을 그냥 꽂아만 주시면 작동이 되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납땜기 핸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래서 휴대성, 우리가 작게 사용할 때는 정말 편리하게 사용이 될 것 같긴 한데, 자, 보시는 것처럼 액정을 봐보세요. 정말 근데 좀 퀄리티에서 너무나 떨어집니다. 자, 이 제품이 9만원대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퀄리티로 또 다른 새 제품을 보더라도 셀로판지 한 장 붙여놓고 이렇게 판매한다는 게 저는 이 제품을 받자마자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성능만 좋으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 그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두팁을 꽂고 나서 이 위쪽에 보면 다이얼이 하나가 있고요. 자, 이 다이얼 같은 경우는 온도 조절이라든지 메뉴 설정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별다른 구멍이 없네. 자, 이 뒤쪽을 보시면 C타입 단자가 하나 딸랑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원을 공급을 해주고 이 버튼으로 해서 조작을 하면 되는 방식이에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삼성 초고속 충전기죠. 이 제품도 12V를 지원하진 않네요. 자, 그러면 저도 뭐 가정에 솔직히 12V를 지원하는 제품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제품을 한번 구동을 해 볼게요. 그래도 초고속 충전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충전기 중에는 가장 전류값이 높은 제품이니까, 자, C2C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원을 넣어줘 볼게요. 자, 이렇게 전원을 꽂게 되면 전원이 인가가 되면서 자동으로 이 액정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자, 맨 앞에 있는 이 숫자 있죠? 43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43 같은 경우는 현재 팁 온도입니다. 팁 온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작은 글씨로 430이 있네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이얼을 한번 클릭을 할 때마다 45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세팅값이 아래에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는 아마 이 충전기의 온도 같기도 하고 이 단자의 온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29.3도가 있고, 이 어댑터 같은 경우는 지금 9V로 들어가고 있네요. 9V로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9V로 한번 이 제품을 한번 작동을 시켜 볼 거고요. 자, 작동을 할 때는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원하는 온도로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고 온도인 450도를 설정을 하고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테스트 해봤는데 450 아니면 녹질 않아요. 캐스터라는 무연납을 사용을 하고요. 완전 무연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연납을 과연 녹일 수 있는지, 제가 주로 사용하는 납이기 때문에 이 인두기로도 과연 잘 녹여지는지, 그리고 작동이 잘 돼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불편함 없이 납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0으로 세팅을 했으면 이 위쪽에 있는 다이얼을 2번 클릭을 합니다. 3번 클릭을 합니다. 자, 3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쪽에 HQ라고 방금 영어가 바뀌면서 지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온도 올라가는 속도는 9V 입력 치고는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일단은 450으로 세팅을 했으니까 최고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온도는 상당히 늦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지금 260도까지 올라왔는데 벌써 뭐 10 몇 초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원하는 설정 값으로는 안 갔고요. 그래도 USB로 사용하는 온도치고는 빠르게 올라가는 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이제 288도, 289도. 과연 납은 안 녹죠? 제가 사용하는 인두기 같은 경우는 녹기 시작한다. 녹네요. 녹는데? 자, 지금 온도는 309도인데 녹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잘 녹네. 전에 아니랬는데? 자, 330도에서는 요거 잘 녹아주네요, 생각보다. 자, 지금 350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납을 이 니켈에 묻혀서 전선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의 단점 같은 경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346도에서 납은 잘 녹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두꺼운 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할 때 납을 녹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를 눌렀을 때 안 붙어요. 뜨거. 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녹여야 되는데 이 온도가 부족합니다. 자, 보이시죠? 310도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방금 340도에서 이렇게 납땜을 하면서 누르는데 온도가 오히려 떨어져 버려요. 지금은 그래도 잘 붙긴 붙었는데 방금처럼 납땜을 되게 오랫동안 납을 인두기를 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회로라든지 좀 중요한 우리가 단자들 같은 경우는 녹아버릴 수도 있고요. 회로 같은 경우는 회로가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온도를 계속 이렇게 대주면, 자, 지금 온도는 367도인데 이번엔 전선을 골고루 납을 묻히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자, 340도까지 떨어졌고요. 이번에는 단자에 붙이면서 자, 단자에 붙이고 나니까 319도죠. 그러면 이제 온도가 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줘야 돼요. 물론 납땜은 잘 됐습니다. 16AWG까지는 납땜은 잘 됐고요. 우리가 이렇게 얇은 전선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되게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356도. 자, 이렇게 온도는 다시 360도까지 올라갔고요. 납은 그래도 잘 녹아주는 편이에요. 큰 파워뱅크 사용할 때 이런 10AWG 전선, 이런 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붙이기가 좀 힘들다고 보여줘요. 왜냐면 온도 자체가 400도가 넘어야 되는데 400도에 도달을 못합니다. 지금 벌써 몇 분째 켜고 있지만 납은 녹긴 녹지만 자, 이렇게 많은 양의 납을 녹이면 또 314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납이 이렇게 골고루 묻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녹이다가 굳어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인두기를 400도로 맞추고 한번 납을 다시 묻혀 볼게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자, 제가 사용하는 인두기 전원을 켜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인두기 같은 경우는 자, 세팅을 일단 400도로 했고요. 벌써 400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395도인데 한번 어떻게 녹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느낌 자체가 틀리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납을 골고루 묻혀줄 수 있어요. 물론 팁이 다르긴 하지만 칼팁하고 이렇게 납작 팁이긴 한데 이렇게 납을 완전히 묻혀줘야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두꺼운 전선도 우리가 단자에 연결을 할 때도 꾹 눌러서 서로를 녹여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단자를 붙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사용하는 T12하고는 확실한 차이가 나고요. 지금 400도까지 올라갔네요. 방금 좀 놔두니까. 하지만 납이 녹는 속도가 좀 빨라지긴 했어요. 400도라서 386도까지 떨어지고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한번 그러면 두꺼운 전선 10AWG를 한번 납을 묻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잘 녹아요. 자, 그래도 납 녹이는 거는 잘 녹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단자에 붙일 때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회로에 연결을 할 때 안 붙어 가지고 이거 오랫동안 누르신 적 있으시죠? 온도가 봐봐요, 바로 310도까지 또 떨어져 버려요. 방금 이렇게 붙이려고 좀 눌렀더니 온도가 너무 빨리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복구되는 시간이 너무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꺼운 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얇은 전선 16AWG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휴대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래도 충분히 이 정도의 전선까지는 괜찮다고 보여지네요. 하지만 뭐 이 정도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핸드폰 충전 단자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파워뱅크에는 작동이 안 된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겠죠. 자, 이렇게 방금 전에 사용을 해보니까 이 인두기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 작업용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장점이라고 하면 핸드폰 단자를 연결을 해서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전원 공급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 전원 공급이 9V나 12V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워뱅크에서는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가격대가 9만원대를 주고 하기에는 좀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제품에 대해서 좀이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실제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제가 성능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런 얇은 전선은 그래도 납땜은 잘 된다. 하지만 두꺼운 전선 12AWG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기는 돼요. 하지만 이 납땜 자체가 이렇게 어렵게 되면 납땜이 잘 안 붙습니다. 납땜은 한 번에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납을 붙여줘야지만 그 납이 최대한 성능을 발휘하면서 연결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납을 많이 태우면 태울수록 그 납이 이 강도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냉납이 발생한다거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요. 정말 좀 큰 파워뱅크나 우리가 대전류를 연결을 할 때는 이런 소형 인두기는 전혀 쓰지 마시고요. 아니, 소형 인두기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이런 미니 인두기,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미니 인두기 갖고는 우리가 이제 대전류를 연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정말 간단한 전선 연결용으로는 그래도 충분히 사용할 만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 작은 미니 인두기를 사용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간단한 작업, 정말 얇은 전선이나 우리가 야외나 또 급박하게 사용할 때는 휴대용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는 한데 가격이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또 많은 작업을 하거나 또는 두꺼운 전선을 이렇게 납땜을 할 때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T12 인두기 있잖아요. 24V로 사용하는 인두기보다는 성능이 너무나 떨어지는 부분이고, 물론 전원 자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12V로 들어간다고 해도 전압 자체가 낮다 보니까 느리게 올라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의 단점이 느리게 올라가는 건 둘째치고 온도가 올라갔을 때 납땜을 하다 보면 그 온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전류값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작동을 했을 때 부하를 받으면서 그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시간 작업이나 또는 좀 더 두꺼운 전선 작업이나 우리가 주로 자작을 하면서 좀 마음 놓고 사용하기에는 힘든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차량에 가지고 다니면서 차량의 전선 간단한 납땜이라든지 야외에서 정말 좀 손쉬운 납땜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또 12V 전원을 넣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영상을 안 찍은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뭐 이 제품을 보고 계신다면 저로서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훨씬 더 저렴한 녀석 T12 인두기 차라리 무선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솔직히 패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제품들을 또 유용하게 사용하실 분들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두 분을 뽑아서 보내드리니까요. 지금부터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